지금 유튜브에서 이 땅 사면 대박 난다. 지금이 기회다 외치는 그 젊은 전문가? 정말 믿으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사기꾼에게 3만 원에 팔아넘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현직 부동산학과 교수이자 전쟁터 같은 재개발 현장의 추진위원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5억 원은 정확히 1년 뒤 휴지 조각이 됩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듣기 좋은 소리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기가 뜹니다. 저기를 사세요. 같은 달콤한 거짓말은 다른 채널 가서 들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어쩌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대학 강단에서 부동산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현재 서울 모처의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론과 실전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제가 보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지뢰밭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종편 방송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 과연 얼마나 믿으세요? 최근 제 연구실로 60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집 한 돈 5억 원을 날리게 생겼다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TV 경제 방송에 나온 유명한 전문가가 추천한 개발 호재 지역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땅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였습니다. 평당 17,000원짜리 쓸모없는 땅을 무려 93만 원에 53배나 비싸게 주고 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그 스타 강사 과연 진짜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연기자일까요? 오늘 저는 그들의 가면을 벗겨드리고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살벌한 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TV에 나오면 일단 믿습니다. 방송국이 검증했겠지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경제방송 제작 업체들이 기획부동산 업자와 결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각본을 짭니다. 이 지역에 곧 대형 호재가 터진다는 내용을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각본대로 연기를 합니다. 시청자인 여러분이 방송을 보고 상담 전화를 걸면 그 상담 신청 데이터베이스는 고스란히 기획부동산 업체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방송 외주 제작사가 시청자 개인정보 1,300여 건을 불법 수집해 팔아넘긴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방송사는 출연료를 챙기고 제작사는 DB 판매 수익을 챙기고 사기꾼은 여러분의 돈을 챙깁니다. 이 완벽한 먹이사슬 구조에서 피해자는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심지어 유명인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김미경 강사나 존 리 대표 같은 분들의 사진을 도용해서 카카오톡 리딩방을 만들고 투자를 유도합니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믿을 만하겠지라는 심리를 악용하는 겁니다. 김미경 씨 본인이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호소하고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보이스피싱은 신고하면 계좌가 즉시 동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사기는 사기 방지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아 계좌 지급 정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기임을 깨닫고 은행에 달려갔을 때 범인들은 이미 10일 만에 40억 원을 인출해서 사라진 뒤입니다. 은행 직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겁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재개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나 설명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죠? 바로 비례율입니다. 비례율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뺍니다. 그리고 나서 종전 자산으로 나누어 주면 비례율이 계산됩니다. 이 공식 어려워 보일 거예요. 사기꾼들은 이걸 이용합니다. 우리 구역은 사업성이 좋아서 비례율이 130% 나옵니다. 헌집 주면 새 아파트 받고 돈도 돌려받습니다. 라고 떠듭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비례율은 고무줄입니다. 추진위 단계에서 보여주는 비례율은 장밋빛 환상에 불과합니다. 사기성 짙은 추진위는 초기 단계에서 분양 수입은 부동산 호황기 기준으로 최대치로 잡고 지출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최소치로 잡거든요.
이를 통해 비례율을 120%에서 130%로 부풀려서 동의서를 진구합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총 수입의 과대평가. 일반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잡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분양가는 내려가고 수입은 줄어듭니다. 둘째, 총 사업비의 축소. 공사비, 운영비, 이주비를 처음에는 적게 부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재비 인상, 설계 변경, 각종 민원 해결 비용으로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셋째, 종전자산 평가액의 조작. 여러분의 집값을 후려칩니다. 결국 130%라던 비례율은 나중에 80%, 70%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추가 분담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3억 원이면 입주한다더니 나중에 3억 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돈 없는 원주민들은 결국 헐값에 집을 넘기고 쫓겨나는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 조합원 수가 많아서 좋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재개발 사업성은 일반 분양에서 나옵니다. 조합원이 많으면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어 수익이 감소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많거나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곳도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세입자 이주 보상비, 국공유지 매입비가 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팩트는 쏙 빼놓고 동의율만 높으면 된다고 선동하는 유튜버들 거르셔야 합니다. 재개발 구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주머니들이 선물 세트나 화장지 들고 다니면서 동의서 한 장만 써주세요 하는 모습. 이분들을 업계 용어로 OS 요원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OS 요원들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아닌 무등록 홍보업체가 서면결 의서를 걷는 것은 도시정비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판을 칩니다. 왜일까요? 조합 설립 동의율 75%를 채워야만 사업이 굴러가고 그래야 시공사한테 돈을 빌려 쓸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자행됩니다. 서울 신길 1구역 사례를 보세요. 죽은 사람 명의로 동의서가 접수되고 지장을 위조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심지어 치매 노인의 동의서까지 가짜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선물 주니까, 이웃이니까 하고 써준 그 동의서 한 장이 나중에는 족쇄가 됩니다. 나중에 사업이 엎어지거나 비리가 터져서 조합이 해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조합이 쓴 수십억, 수백억 원의 빚매물 비용을 조합원인 여러분이 나눠서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채무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휴지 한 롤 받고 3천만 원 빚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판을 짜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이웃 사촌일까요?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사례를 봅시다. 이곳의 추진위원장은 가장 악질적인 수법인 바로 지분 쪼개기를 활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단독주택 하나를 사서 여러 개의 구분 소유권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자기 측근들, 가족, 직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되면 한 명이던 투표권이 10명, 20명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자기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힙니다. 이런 위원장이 당선되면 무슨 짓을 할까요? 시공사, 철거, 업체,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깁니다. 공사비를 부풀려주고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원주민인 여러분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집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해먹고 처남과 매부가 해먹는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원주민들은 쫓겨날 걱정에 잠을 못 이룹니다. 이것이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가짜 리더들의 민낯입니다. 아파트 규제가 심해지니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지식산업센터 투자하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유명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청약 통장 필요 없다. 전매 제한 없다. 무조건 오른다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지금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상황은 어떨까요? 계약금 1억 원을 포기하고도 분양권이 안 팔리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좋다는 잠실 강남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그 스타 강사들은 왜 그런 위험한 물건을 추천했을까요? 분석을 잘못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MGM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모델하우스에 데려가서 계약시키면 시행사로부터 건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소개비를 챙깁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라 그들의 수수료 자판기였던 겁니다. 나는 그 같은 피해자가 안 될 거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전문가는 지금 사세요 라고 말하기보다 지금은 기다리세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리스크를 말하지 않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드렸나요? 하지만 알아야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직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부동산 사기 예방 5계명입니다. 메모해 보세요. 1. 방송 출연을 믿지 마라. 방송에 나온 전문가보다 등기부등본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믿으셔야 해요. 보전 산지인지 개발 제한 구역인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정부 사이트 토지 이음에 들어가면 1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2. 공짜 선물을 받지 마라. OS 요원이 주는 선물 받고 덜컥 동의서 써주지 마세요. 조합 정관을 꼼꼼히 읽고 특히 비용 분담 조항을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 도장을 찍지 마세요. 3. 비례율의 분모와 분자를 따져라.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세입자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세요. 무조건 좋다는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4. 스타 강사의 수익 구조를 의심하라. 그 사람이 추천하는 물건이 수수료가 걸린 물건인지 의심해 보세요. 특정 현장을 콕 집어 추천한다면 99%입니다. 5. 현장을 확인하라. 유튜브만 보지 말고 그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 3군데 이상을 직접 방문하세요.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는지 현지 중개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5억 원 젊은 날의 피와 땀이 서린 돈입니다. 유튜버 말 한마디에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사기꾼들이 발 못 붙이게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